네, 안녕하세요. 보시기의 잡토크. 오늘은 현지 공인노무사분을 모시고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무사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노무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법인 YG에서 파트너 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경원 노무사입니다. 예, 현재 이제 노무법인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네. 우리 이제 노무사님을 이렇게 모신 거는 이제 노무사님이 현재 노무법인에서 일을 하시기 전에 기업에서 또 인사 담당 업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인사 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 이제 인사 업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3학년 2학기쯤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졸업할 때쯤에 4학년 1학기 때 취득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졸업 전 4학년 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라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첫 회사에서 담당했었던 업무가 이제 인사 업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네, 인사 업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노무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노조 관련이라든지 인사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법률 장악 이런 정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회사 재직 당시에 담당했었던 업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로가 있으시겠지만 실제로 취업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시던가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채용 구직자의 상태였을 때는 잘 몰랐는데 채용 후에 그리고 이제 저희 후배들을 채용하는데 제가 지원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원 자격 요소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여부가 굉장히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네. 어쨌든 노무사 자격증이 도움이 많이 그죠, 도움이 많이 되고 그 인사 담당자 분들도 아무래도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그 지원자를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기업체 취업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서 회사 경험이 없는 상태로는 노무사의 역량도 이제 그 좀 쌓고 싶고 나는 그런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 가서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면서 이게 회사가 필요한 니즈는 무엇인지 이런 걸 파악을 하려면은 아무래도 기업 경력이 그런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취업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노무사 업무를 좀 더 경쟁력 있는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취업을 이제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첫 회사에서 그럼 담당했었던 업무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인사팀에 있다고 한데 그 HR 제도라든지 정부에서 나오는 자꾸 바뀌는 법률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노무사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아무래도 제가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일어나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법무팀이라든지 변호사분들 모셔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인사 제도를 설계해내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였습니다. 네. 그 일반적으로 기업에서의 그럼 이제 인사 업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나요? 이제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노무사란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라든가 노동법 관련 쟁송 이쪽 업무를 주로 이제 담당하셨다라고 좀 이해가 되고요. 일반적으로 인사 업무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업무 내용? 아무래도 이제 업무가 이제 가장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채용 업무. 채용 업무, 신입이나 경력직 채용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업무, 급여나 복리후생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HR도 있습니다. 분야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 평가 승진에 관련된 업무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사 전략, 중요한 인사 전략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정도로 크게 나눠지고 보통 기업들은 대부분 요 포션대로 가지만 이제 노동조합이 조금 강성이다 싶으면 노조 업무만 또 담당하는 파트가 따로 있을 수 있죠. 그 이제 우리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조 업무를 주로 담당하시는 쪽 부서에 이제 배치를 받으신 거고요, 그죠? 이제 인사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노무사님 얘기를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 업무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그 인사 업무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파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사 업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인사 업무를 담당할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인사팀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를 다루고 그 정보를 어레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그 워드라든지 엑셀 이런 기초적인 거는 이미 좀 함양하고 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력 그 데이터를 보고서는 이게 어떤 니즈가 있고 이거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야겠다 뽑아낼 수 있는 분석력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가 이제 그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꼼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기본적인 자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인사 업무에 관심 있으신 특히 이제 대학생분들은 대학 시절에 어떤 준비를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이나 어학 같은 경우.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어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어학 능력도 좋아야 되는 거죠? 어학 능력도 좋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문서가 한글만 있는 게 사실 아니라 영어로 된 문서를 봐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특히 해외 HR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 언어라든지 영어 기본적인 그런 문서에 대한 해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갖추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 노무사 자격증 따기까지의 시일과 이런 게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무사 1차 정도 이렇게 준비하셨다 하셔도 되게 인사노무 관련자들이 너무 담당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만약에 힘드시다 그러면은 각 학교에 있는 경영학과 그런 수업, 인사관리 수업이라든지 노사관계론 이런 수업을 조금 들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역시 이제 현직에서 이제 인사 업무를 담당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정말 인사 업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가장 베스트하면은 이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1차 시험 정도 합격 경험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은 여러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다니시면서 경영학, 특히 이제 뭐 인사관리 파트는 좀 관심 있게 수업을 좀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노무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학창 시절에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굉장히 뭐 치열하게 대학 생활을 보내신 걸로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취업이 어렵잖아요. 이제 요즘 이렇게 어려운 청년 취업이 이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 취업 준비하시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공인노무사 합격자들 만나는 자리에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격증을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 때와 다르게 너무너무 치열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인사팀으로 오든 아니면 어떤 기업에 취업을 하든 이제 1학년 때는 진로 탐색의 시기가 아닌가. 아무래도 이후 경험도 해보고 다른 경험도 해보면서 진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본격적인 준비는 이제 2학년, 3학년, 4학년 이제 3년에 걸쳐서 하는 게 너무 방향을 결정하셨어도 실제 회사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 설정에 많은 시간을 권유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방향 설정을 하셨으면은 3학년, 2, 3, 4학년부터는 아무래도 전문 자격증에 한 번쯤은 도전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여의치 않다 하시면은 이제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면은 분명히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제 어쨌든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맺기는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노무사님의 어떤 이런 조언들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편은 계속해서 우리 노무사님께서 공인노무사 라는 자격증과 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계속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